요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더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건강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혼자 있음이며 오히려 회복과 통찰을 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좋아졌다는 감정을 느끼며 죄책감을 갖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회식 자리가 불편하고 때론 가족들과의 대화조차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건 결코 병든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가며 내면을 돌보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대인관계는 뇌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분위기, 감정 상태를 읽고 반응하는 데만도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앉아만 있어도 피곤한 것이고 백화점에 한 2시간만 있어도 진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단순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감정 소모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자발적인 고립은 오히려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쳤다는 신호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연 교수는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피로와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감정적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연차가 쌓이면 후배들에게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어른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어느 작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험담하지 말 것, 불평하지 말 것,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기분이 나쁘면 엄마가 영향을 받고 엄마는 큰형에게, 큰형은 동생에게 그 감정이 흘러가게 됩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감정이 전체 팀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른이다 혹은 내가 선배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기분 좋은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분이 100이면 120을 준비해서 나가야 100이 유지됩니다. 내가 80인데 그대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60으로 떨어지고 그 감정은 그대로 퍼져나갑니다. 그럼 짜증, 불평, 험담이 튀어나오고 관계는 더욱 피로해지죠. 좋은 어른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잠 못 잤을 때,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입니다. 뇌의 기분은 기본 생존 욕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염산과 같다. 상대에게 던지기 전에 그걸 담고 있는 그릇부터 먼저 녹인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시원하다고 아무데나 화를 내면 나중에 남는 건 죄책감과 후회입니다. 심지어 그 기억은 쉽게 잊히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 장면은 우리 마음 속에 박제되어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떠나지 않죠. 그렇기에 감정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멈춰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초만 멈추고 질문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내가 지금 바로 표현해야 할까? 잠깐 두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80% 이상의 감정은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은 밖으로만 표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억울함이나 분노가 있을 때 그 감정을 바로 타인에게 쏟기보다 감정을 분리해서 관찰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울함도 예방해줍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말했듯 우울증은 내면을 향한 공격성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누른 채 안으로 돌리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는 화병의 기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이 박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기억으로 남기지 않을 정도로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냥 흘려보내면 하루 이틀이면 잊힙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장면은 선명한 영상처럼 뇌에 저장되고 지우기 어려운 감정의 쇼츠로 남습니다.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하지연 교수는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지내는 건 에너지 절약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대 2대 7 법칙입니다. 10명 중 1명은 나를 싫어합니다. 10명 중 2명은 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비율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굳이 나를 싫어하는 1명을 돌리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짜장면 싫어하고 파스타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취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7명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예의 있게 무난하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2명,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더 자주 소통하고 관계의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번 실수하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도 이 2명이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나머지 7명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던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평소 태도를 잘 유지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바탕은 다시 말하지만 감정 에너지의 절약입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모가 업무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무기한 감정을 퍼줄 수 없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내 감정도 고갈됩니다. 그럴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내 감정을 다시 충전하세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발적 고독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있어야 결국 사람들과도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어른은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당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울리는 오늘도 당신의 내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울리였습니다.